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그 식쓰기가 중요한 걸 어머님들 모르신 분들이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식쓰기 중에서 좋은 식쓰기가 뭐냐,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원리탐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식쓰기는 공교롭게 저는 처음에 학원에 나올 때부터 계속 식쓰기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리탐구에서 원리탐구의 목표와 특징을 잠깐 얘기하고, 여기 보면 영재교육 분석비 전망, 이거는 물론 이제 합격하는데 합격하면 좋겠지만, 요거는 앞으로의 경향을 보는 겁니다. 문제의 경향. KGM도 문제가 좀 좋아서. 그렇죠. 이거는 이번에 6월 18일인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자세한 건 그때 이렇게 한 걸 하고요. 오늘은 여기 수학 원리 탐구하고 좋은 식, 그리고 수학은 어느 분야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죠. 수학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 좋게 한 얘기 아니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여기 말로서는 잘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게 좋은 식이고 이런 건 좋지 않은 식이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험 테스트 갈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 이제 저희 학교 목표는 뭐냐면 이 퍼즐하고는 재미있는 거. 저희들 최근 4학년,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부 다 퍼즐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저 애들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5, 6학년은 일부가 퍼즐들이 있고 그 개념들이 있는데 좀 인기가 있었는지 대교에서 지금 방학 특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리 탐구는 뭐냐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데 모든 절제는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애들하고 많이 할 때 내가 코로나 전에는 지방에 이렇게 그 회사하고 같이 설명회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숫자 중에 가장 쉬운 숫자가 뭐냐 그러면 아시는 분들 꽤 있던데요. 가장 쉬운 숫자가 뭐예요? 이거 개그입니다. 개그. 제일 쉬운 숫자. 이거 모르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요게 제일 쉬운 숫자라고 그래요. 벌써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19만.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바꿔놨어요. 더 쉬운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놀라울 정도로 쉬운 숫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1 더하기 2이 뭐냐? 이렇게. 여기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제가 해놓은 얘기니까. 1 더하기 2이 뭐냐? 이걸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이외에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애들은 대부분 1 더하기 2 뭐냐고 그렇게 참는 해요. 참는 이렇게 하거든.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피곤하다. 여기서 1은 숫자가 아니고,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겠느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애들도 싫어해요. 제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좋은 식습이라는 건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애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큰 걱정이 돼요. 식자가 뭐냐고 모르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먹을 식자, 식사할 때.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는 여기서 식들이 수학에서 이거 식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즘에서는 많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영재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영재성이 개발되느냐의 가장 큰 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안 쓰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읽어봐라. 무식하는 건 공부를 못해서 무식이 아니고 식을 안 쓰는 애들 다 무식하다고. 그건 진짜 무식해져요. 어머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머리가 좋으면 식을 안 쓰고 답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천재 맞다. 근데 내가 그 천재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는 하늘에 내준 재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천재는 이렇게 되는 거다. 재난할 때 재난. 식을 안 써서 답이 나오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재앙이 따라요. 그래서 이런 천재가 되잖아. 천재가 되니까 조심해라. 아마 저처럼 애들 어렸을 때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 많이 보는 선생님하고 들을 겁니다. 수천 명을 봤으니까. 그 중에서 잘하는 경우하고 가다가 이렇게 잘 꺾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뭐 볼 것도 없는 여기 있습니다. 식을 잘 쓰냐 못 쓰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그 머리가 뛰어난 애들 식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써도 답이 나오는데 왜 써요? 그러거든요. 안 써도 좀 쉬울 때는 안 써도 답이 나오지. 좀 가면 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쓰라니까 이제 막 소설같이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식의 조건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하고 그게 어떻게 이로운지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적게 해도 잘하는 방법이 왜 식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게 바람직하냐. 근데 애들한테 식 쓰라 해서 잔소리 한다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쓰냐? 본인한테 이로워야 되니까. 이걸 쓰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나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런 식은 좋지 않다. 노동을 해야 막 문제를 막 풀잖아요. 저는 그거 그래요. 왜냐?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을 맞히는 데 목적이야. 답은 시험이라든가 이런 볼 때 이제 답이 중요한 거고 지금 시험도 그런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잘 안 나와도 이따가 내가 영재원 그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얼마나 식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앞으로 수능에도 주관식 서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노동을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꿈에 도전하자. 이것도 애들한테 꿈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오자마자 여기 이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와서 꿈이 뭐냐 그러면 없는 애들 꽤 많습니다. 꿈이 없는 거 좋다. 학원 왜 왔어? 그러면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뭐하러 왔나 그러면 이제 목적을 얘기해요. 꿈들이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좀 속된 말로 꼬드기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해답입니다. 원래 애들한테 뭐냐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면은 그 시간이 남아요. 정확하게 빠르게 풀면 이따 문제 풀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노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놀려면은 식을 잘 써야지.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노동으로 풀게 되면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은 맞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요. 쉽게가 나오는 거 아니까. 저희들이 원리탐구 책 보면 어머니들 보면 어떤 분이 쉽다고 그러는데 물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답이 그냥 나오는 문제가. 근데 그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어렵죠. 제가 보기 굉장히 보기에는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을 어떤 게 식이 좋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식을 안 쓰려고 하는 애들 안 쓸 재간이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오면은 식 쓰는 것은 정확히 잡힙니다. 좋은 식 쓰기로. 그래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이렇게. 그러면 본인들이 공부를 빨리 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는 저희 이제 학원의 특징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원리탐구하고 학원 이름도 원리탐구잖아요. 퍼즐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정 중심의 서술형 풀이에요. 원리탐구 처음 들어오면 전부 원리탐구 듣게 합니다. 아주 이제 어린 경우에 수업이 공부가 덜 돼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와서 이런 수업을 하는 방법을 다 하게 하고 교재는 전체가 자체의 교재입니다. 외부에 있는 책들을 제가 자체 교재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쓸모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그 문제를 보면은 그냥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런 게 시간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쓸모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쓸모가 있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쓸모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를 풀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많이 풀어서 되는 부분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체 교재.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형태는 이거는 식승이 못 만들어요. 왜냐? 너무 문장이 기니까. 근데 저는 왜 어떻게 읽느냐? SNP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게 90도인데 아까 나와 있는 마술 카드 90도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실과 다 관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든가 깊은 이해라든가 시간적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데 저는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소설책을 학생들과 같이 읽으면서
10년이 넘죠. 이거 10년 전에 만들어 있어서 지금 최신 수업인데 지금 와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出版사에서 이렇게 그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수업 방식은 전자칠판 다 활용한, 이것도 전부 다 시간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전자칠판을 이용하면 보통 저희들 이제 수업이 2회 수업으로 되면 다른데 2회, 3회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들 1회 수업으로도 그 2회, 3회 할 수업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공헌을 하는 게 전자칠판이고, 그리고 수업 이게 그 핵심적인 요소만 하고 그 대신 숙제가 조금 많은 편이겠죠. 다른 이제 학원에서 저희 책을 가져갈 때는 보통 2회 수업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1회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8회면 그것도 끝납니다. 한 학기가. 기준이 1회 수업 3시간, 8회 수업이 기준이에요. 거기에서 매일 평가하고 종합평가까지 다 해서 8회면 끝났는데, 이게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이면 웬만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내용 전부 다 직접 촬영, 내가 수업하는 걸 직접 촬영을 해요. 거기 농담도 있고, 막 애들 이름도 나오고, 애들 시끄러운 소리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어머님들 같이 보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농담 하는지 잘 모르는데 농담 이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설명이나 수업 브리핑, 수업 시작하면 항상 브리핑을 어머니들 보시고 막 브리핑을 합니다. 수업을 이렇게 할 거고, 어떤 건들 해주셔야 되고, 시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리고, 끝나고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원리가 기본이고요. 심화 및 개념 학습을 병행을 하는데, 그 아래 책에는 저희들이 다른 책과 다른 게 뭐냐면, 좀 퍼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재밌어야 되니까. 근데 수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 익히기가 있는 이거는 과목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고등부라든가 중고등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니, 또 저학년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그 가장 핵심 부분을 하나 내지 두 개씩 콕콕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만 잘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써먹을 수 있게, 그리고 식을 잘 쓰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여기 최고난이도 문제 및 수업의 흥미나 공부량을, 제 목적은 학생들한테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하는데 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식 쓰는 거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쓸모없는 문제를 버려야 되고, 저학년 때 꼭 필요한 것들 어떤 건 이러는 것은 제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전체가 다, 고등학교 책은 안 씁니다. 그리고 중학교 책까지 전체를 다 써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책을 언제 썼는지. 저는 이제 부지를 해가지고 아침 한 6시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영재교육원이라든가 경시대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새로운 문제들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은 꽤 많은데, 그런 게 거의 다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제가 중수업도 이렇게 병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모니터 위에 달려있잖아요. 학생들이 춤을 저기 카메라를 통해서 춤으로 이렇게 나가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동양권에서는 한 2시간 정도 차이니까 들어오고, 미국은 한 12시간 뭐 정도 차이가 나서 아침에 많이 들어와요. 그건 하기 전에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 있어서 1919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그게 활성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 중등 내신 대비를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내신 대비를 전문 원장님들이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리탐구라든가 영재원 이쪽만 워낙 알려져가지고, 원리탐구가 영재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수학을 하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게 특징이고, 여기는 이제 그 서울대 영재원은 18명이야. 수리정보하고 수학이 18명씩인데 6명인데요. 재작년 8명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수학만 그 학원에 가면 영재원, 서울대 영재원 가면 아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고, 보통은 한 2-3명 정도 합격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보면 근데 특징이 엄청 저희 학원은 오래된 애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때 와가지고 저기 있었던 애들, 중간에 와서 합격한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어쩌다 한 명씩 있고, 여기 다 오래된 애들이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좀 생각이 나는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원리탐구 제 밑에 단계를 하는데 5, 4를 이렇게 하고 3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기어코 하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기어코 하는데 정말 빡빡하더니 끝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잘하겠구나. 얘는 서울대, 연대 합격 두 군데 다 했어요. 그런데 보통 서울대와 연대 합격을 하게 되면 서울대 쪽으로 비슷한데 작년에는 연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재작년에는 서울대 쪽으로 많이 갔어요. 서울대하고 연대는 서울대 들어가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8을 못 뽑으니까 서울대는. 그리고 연대는 40명 뽑아요. 근데 연대 쪽 예전에 오래된 게 연대였어요. 이것도 시간별로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교대는 4학년, 5학년, 여기는 교대는 초 4, 5예요. 여기 이 부분은 6월 18일 했던 거 하시면 되고, 여기 그 4학년, 5학년 저희 학원에서 4학년들 합격생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정년들 쭉 공부하다 보니까 4학년 때 이미 이렇게 그 재능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항상 5학년 때 합격하면 좋다 항상 그러거든요. 4학년 때 합격하지 말고 합격하다가 연습하는 거 아니고 교육청 가고 6학년 때쯤 해서 서울대 그 교대 보고 그다음에 6학년 때 그 서울대나 연대를 봐라. 중1 때는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이걸 그때 그리고 KJM도 이번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요일하고 토요일 여기는 마감이 현재 마감이고 진행 중인 거 여기 인원수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 이거는 KJMO는 KMO하고 달리 KMO 그 전 단계예요. 똑같은 그 한국 수학회에서 한 건데 9월 7일 하고 접수가 이렇게 끝나고요. 주관식 그 대신 시험은 전부 다 주관식 서술형을 합니다. 수업하고 시험 문제 단답형인데 여기 단답형이 20문제 단답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관식 서술형은 전체 그냥 공부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만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냐면 기출문제, 그 변형 문제를 한 10문제 그리고 예상제가 좋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 10문제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요.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전주에.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이렇게 모의고사는 12일부터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수업에 참가하지 않아도 모의고사를 볼 수 있어서 문제가 꽤 좋아요. 다른 그 사설 KMC라서 성대 얘기보다 훨씬 문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노동으로 풀지 않고 수학적 원리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다른 데는 노동 문제가 거의 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타고 금상타고 이런 데서 제가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금상을 받는다든가 금성은 만점짜리가 많이 나와요. 만점짜리 하나 틀린 거 이 정도까지. 어쩔 때는 어려울 때 2개 틀릴 때까지 금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중학교 1학년까지니까 초등학교에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나이 제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문제들이 보시면요. 서술형 왜 중요해요? 다 서울 교대도 시험이 이렇게 서술형이에요. 다 단답형 맞죠? 되게 하나씩. 그리고 S라고 쓰는 것은 그 스토리텔링 형태라고 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 여기 다 그러잖아요. 다 여기도 4문제, 여기도 4문제, 여기는 문제는 11문제인데 단답형이 8문제 다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 돼 있어서 보시다시피 식을 잘 쓰지 않으면은요 앞으로 뭐 좋은 대학이라든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영재원에서 나온 문제들 형태가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수능이나 이쪽에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영재원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씩 쓰기가 중요해요. 예전에 뭐 20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때는 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4문제가 나오니까 전부 다 식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요것도 그때가 보시면 되고 여기도 그 교육청도 4문제예요. 다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저희 책이 심화사고력하고 스토리텔링 아까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청 할 때 이렇게 옵니다. 교육청 초 3, 4 그리고 그 교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마무리가 오면 탑을 말치면 해요. 초 4, 5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중일과 와서 이렇게 내놓는데 90선 여기는 초 6 이렇게 돼서 여기 마무리 단계고 여기 남아있는 이 수업은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이걸 하기 전에 이론이 잡혀 있을 거다. 식설기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이 길어요.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문제가 길잖아요. 이렇게 내용 보면 보시면 문제들이 하나에 한 문제씩 있어요. 이렇게 이거가 더 길어요. 문제가. 이거 보시면 이런 형태들이어서 뭐 설명서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들이 다 길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까 얘기한 그 프로그램 이제 순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탐구 2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아까 했던 거 그걸 이렇게 정립을 해라. 여기는 5월 18일이고 11일 여기는 9월 7일 7일 좀 밀려 있어요. 여기가 좀 정리가 안 돼서 여기가 그냥 놔둔 건데 다 원리탐구 2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영재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 원리탐구 부분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심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식 쓰는 것은 정확하게 잡힙니다. 그거 다시 여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리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리탐구가 전체적으로 그 9건, 요거 빼고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했던 원리 5, 4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그래서 아까 했던 핵심 여기가 핵심적 요 위에는 KMO라든가 영재고 대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수학적 사고 시스템 및 이론 정립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과 풀인데 전부 다 과정 중심의 서술형 문제 풀이에요. 여기 교과하고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교과 이외의 거거든요. 교과 이외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 교과서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빠져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저학년에서 경우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애들이 노동만 할 줄 알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연결이나 이쪽 부분은 전부 다 경우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교과나 이런 걸 잘 해야지 다른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가 심화 과정을 푼다 안 풀리는 이유가 선행은 많이 했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책에서 보면 쓸데없이 이제 막 복잡한 건데 그런 게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정말 생각 한번 딱 이렇게 하면 풀리게 돼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해야지 앞으로 학년에서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는 거죠. 우리 영재원이라든가 이런 뭐 영재고라든가 이런 걸 합격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과학 특강들이 있는데 아직은 여기는 뭐 마감된 부분은 없지만 뭐 조만간 마감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과학도 있습니다. 과학도 방학 특강 있고 이게 추석 특강도 있고 이렇게 나눠 있어요. 저희 과학 선생님 오늘 안 오셨는데 못 오셨는데 여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과학 다니는 학생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감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한 말씀 드릴게요. 보시면 우선 수학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계산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 공부를 하기 전에 저희들은 다른 학원과 달리 원리탐구 과정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교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하고 플러스 알파 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식스 이런 걸 여기서 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고리를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쭉 연결시켜서 공부량을 줄여주게 하는 중요한 핵심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저학년들 그냥 우리가 아까 저학년들이 많던데 가장 중요한 게 5학년입니다. 5학년 뭐냐면 그것도 1, 2, 3, 4단원이에요. 여기가 잘 되지 않으면 6학년까지 전체가 다 버거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 5학년 거 하기 전에 계산식을 초 5학년, 6학년 전에 그 계산에 관한 부분들 어느 정도 해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까지 4학년까지 잘하잖아요. 4학년까지 애들 거의 그 개념들 익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애들 팍 꺾여요. 그건 정상적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약수와 계수라든가 약분통 이 부분이 그리고 규칙과 대응에서 일부 등식의 원리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6학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되는 개념들 이런 거 이외에는 여기에서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학년 때 가장 잘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분배법칙, 교환법칙, 계량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은 정확히 1학년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소인수분해까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숫자를 쪼개는 게 있잖아요. 곱하는 것보다 쪼개는 거.
그런 걸 잘해야지 여기는 문안 6학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중1에 가면은 중1에 보면 이 소지수분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이미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때부터 하지 않으면 여기 전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게 이제 문자화식을 어려워하면 식 세우기. 중1에서 소인수분에는 여기서 해야 되고요. 식 세우기, 문자화식을 여기서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전체가 똑똑 안 됩니다. 함수까지 전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화식이라든가 사칙 계산 이 부분 그러니까 잘해야 될 부분이 초등학교 여기 5학년 부분에 여기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고요. 중1도 마찬가지 식 세우기라든가 문장을 보고 그 문자화식을 하는 부분에 아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핵심이 중3인데 중3에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시계 계산에서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부분, 이 세 부분이 결정타가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제가 테스트를 볼 때 심화 사고를 해서 수학적인 사고를 어떤 걸 가지고 있나 보는 게 한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선행을 그냥 자기가 자신 있는 쪽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선행 시험을 볼 건 참고용인데 앞으로 그 학년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고등부 수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멈춰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됐으니까 뭐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면 되고, 저희들 와서 저희 학원을 수업을 안 듣더라도 테스트를 보시면 제가 직접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수학적 능력을 보고 수학적 능력하고 여기 있는 선행을 비교해보면 저학년 때는 잘했는데 지금 현재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선행이 나가고 있는데 선행을 멈춰야 됩니다. 아니면 선행이 나가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보시면 그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연산 단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이 얘기하면 막 문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꼭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 할 때는 소수가 왜 있느냐, 소수는 어떻게 찾느냐 이런 거. 그리고 분수 약분을 할 때 어려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분수가 나오면 분수를 쉽게 푸는 방법 이런 부분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려워요 문제가. 그거 하고 나면은 여기 5-1이 쉽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잘 와요. 그 다음 중학교 가면 똑똑 계산식 또 있어요. 문자화식, 식 세우기 이런 게 2학년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 잘하면 또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중3 인수분해는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제가. 눈물이 애들 울어요. 여기 와서.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해야지 고등부, 여기 중3 들어가면서 고등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개념이 끝나면은 이 원리탐구가 있는데, 이 원리탐구는 4학년까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원리탐구 5, 6학년이면 4, 여기는 학년이 공부를 했던 걸 한 겁니다. 수학 1학년까지 한 사람들은 3,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1까지 올라온 애들은 별로 거의 없어요. 서울대라든가 연대라 이런 영재원에 합격하는 학생들 그 정도 수준이니까, 아니면 공부를 영재고를 가려고 영재고 대기용으로 제가 원리탐구 2를 해놓은 거거든요. 어려워. 그래서 주로 원리탐구 2까지 할까요? 2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는 고등학교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수학적인 게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쭉 올라가면서 그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필요가 있거든요. 식을 잘 쓰게 되면 그게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공부量줄어들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도전은 여기 심화 부분은 외부 다른 학원에서 얘기하는 심화 부분 여기 중간 심화거든요. 그 어려운 것은 극심화 도전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KGM은 여기 이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잘하는 애들 영재원 합격하는 데는 이런 학생들은 2단계를 타고 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고등학교 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고등학교가 더 어려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영재고 학생들의 중등 심화 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외부에 없는 문제들이 많고 KM 문제, 버금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목표를 여기다 세우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제는 원리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행 방식이 저희들이 오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나눠드려요. 폴더 하나하고 수업 진행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제일 앞쪽 부분하고 제일 뒷부분에 가면 여기 서술형 풀이 방법들이 뒤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요거를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브리핑 할 때 학생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 있고
수업할 때 이렇게 하고요. 보면 여기 보시면 일정표를 쭉 이제 방학특강인데 방학특강에 보면 제가 수업 진행 방식 숙제 검사하고 수업하고 질문 여기 하는 게 한 2시간이에요. 3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를 제가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오답 노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원 테스트를 하는데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못하게 합니다. 시험 못 보게. 그러니까 수업이 3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 3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채점을 해오게 하는데 그 시간상 때문에 여기 와서 채점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줌 수업은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지금 요즘에서 다운씩 줌으로 막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현장에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애들 태워서 오지 못할 상황이 되잖아요. 뭐 그래도 택시 타고도 오고 그러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있다가 줌으로 들어오기가 외국에 여행 가서는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엄마들이요 여행 가서 들어와요 애들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 일정표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항상 처음에 브리핑을 이렇게 해요. 쭉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종합시험 이렇게 보게 하고 이게 이 단계를 잘 시험을 본 다음에 마지막 정리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머님들이 시험 보는 게 시간 낭비인 줄 낭비인 것처럼 느끼는 분이 일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는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막 선생님 막 떠들고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게 잘 해야지만 이해가 잘 되겠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체가 다 정리가 돼서 종합시험에서 만약 점수가 잘 안 나오면요 다시 보게 해요. 제가 여기 다 풀게 해요. 저희는 다 다시 줘봐요. 그때 브리핑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서술형 풀이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그 샘플로 하나 애들이 식 쓰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잘 쓴 것 얘기를 하지만 거의 이런 형태로 다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 종합시험 보시면 엄마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식을 잘 쓸 겁니다. 이게 이제 1단원입니다. 올리타운 1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식쓰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제 가장 큰 주제잖아요. 먼저 좋은 식을 쓰려면은 수학적인 기본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딱 나오면 저게 지금 어디에 좀 속하는 거다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술 순서도 알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 아까 뭐 오른쪽 이 서술 순서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알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알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학년에 맞는 풀이 고학년 거 써버리면 안 돼요. 그 애들이 그 경우의 수 할 때 뭐 컨비네이션 퍼미트에서 내가 다 감점시켜요. 왜냐면 그걸 하는 순간 머리에 공식이 외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정이 무너져 버려요. 최소한 내가 영재고 수업할 때까지는 못 쓰게 해요. 아마 내가 감점시킬 거라 아마 영재고에서 시험을 볼 때도 뭐 컨비네이션을 퍼미트에 쓰면은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쓰는 사람 뭐 시그마 쓰면 뭐 당연히 내가 감점시키죠. 그거는 공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예, 식에 꼭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데 식을 이제 처음에는 잘 안 써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 쓰기 시작하면은 다음에는 쓰지 말라 해도 써요. 그러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제가 채점을 조교가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글씨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처음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마지막 중요한 멘트가 이런 걸 좀 써요. 아까 여기 보시면 그 멘트 부분이 보이잖아요. 문제의 뜻에 맞게 풀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하고 여기는 지금 워낙 잘 썼기 때문에 빨간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빨간 글씨를 제가 촉선한 잘못된 것들을 써놓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한 거 꼭 이게 뭐는 써야 되고 뭐는 쓰지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원리 탐구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게 어느 정도 터지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거 다른 데 가서 또 시험 안 쓰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익숙해져야 되고 그럼 어떤 식이 좋은 식이냐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문제가 복잡해져도 풀 수 있어야 되죠. 쉬운 문제가 있으면 노동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냥 아니면 식을 안 쓰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점시키는 이유가 이게 이제 원래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가면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쓰임새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학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학년 때 가지고 있는 것들 식들이 점점 변형이 올라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식으로 완성이 돼야 가는 과정이잖아요.
거듭묶고 쓰는 순간 중간 과정이 끊어져요. 오히려 그러면 왜 나왔는지 모르면서 응용 문제가 안 풀린다. 이제. 중간 과정을 모르게 되면 응용 문제 그 과정에서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부량이 많아져요. 응용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데 식을 간결하게 써야 됩니다. 소설처럼 막 쓰는 거 그거 좋지가 않아요. 수식으로 써야 되고 한글을 될 수 있는 대로 한글을 안 써야 돼요. 한글을 안 써야 되는데 이따 보시고 세종대왕이 참 훌륭하긴 하지만 수학에서 좀 빼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따 보시고 내가 그래요. 세종대왕이 또 불쌍하긴 하다 그러니까 왜요? 세종대왕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못하죠? 농담은 내가 수업 시간이 많이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10,000원이어서 못하는. 그래서 신사임은 못하게 되면 그렇지. 근데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풀이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형태를 풀었다고 설명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쓰임새가 있는 그 학년에 맞는 식을 써야지 학년이 올라가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순간 응용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썼던 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변형만 시키면 되잖아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변형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배웠던 거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고 공부량이 줄어들고 공부를 시간이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 어젠가 보니까 10시간씩 초등학교 4학년이 공부를 새벽 1시까지 한다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또 많이 한다고 시간을 오랫동안 한다고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이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는 걸 안다면은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의무예요. 선생님이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애들한테 될 수 있는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식을 쓰는 게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식이 좋고 어떤 식이 나쁘고 또 이 식은 이때는 이렇게 써야 돼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선생님 임무겠죠. 본인들이 쉽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짧게 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주는 더 중요한 건 중학교 올라가면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중학교에서 시간이 모자라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점을 맞고 내신에서 최위 단계를 차지하는 거지. 그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데 시간이 남게 돼 있어요. 또 좋은 식을 쓰게 되면 또 다시 반복해서 와서 검토를 하잖아요. 식을 중구난방으로 써버리면 다시 또 써야 돼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이게 한글이 아닌 수식으로 순서대로 써놓으면 시간이 오히려 훨씬 절약이 돼요. 그리고 1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논술고사는 당연히 서술이죠. 그리고 수능 2028년 중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수능이 서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재고 대비할 때는 마지막에 면접이 있으니까 면접 대비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KJMO라든가 KMC라든가 시험 볼 때 영재원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방법도 애들이 잘 몰라요. 시험 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신 100점 공부할 때 엄마들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실력만 가지고 100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시험 안 될 시간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얘기 또 해요. 마지막에 영재원 할 때라든가 KJM 할 때라든가 이때는 애들이 시험 보는 방법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냥 막 무턱대고 이렇게 하고 식 쓰는 것도 모르지 시험은 모르지 머리만 믿고 가다가 처음에는 잘할 수 있고 갈수록 점점 퇴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딱 보면 식을 딱 보면 저 같은 딱 식 보고 공부 잘하겠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식만 보고도 이게 답이 맞든 틀린 상관없이 식만 보고 잘하네 금방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득은 뭐냐면 이겁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탐구 내용은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여기 했던 거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어머니 딱 보시면은 애들도 그래요. 선생님 외우셨네요. 이렇게. 이 외우는 첫 시간, 첫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 애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면은 여기 나온 10은 중요한 거 2 곱하기 5가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이 2 곱하기 5 쪼개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소위수분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순서 바꿔도 되는 게 나와요. 이렇게 먼저 하면은 800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100이 나오잖아요. 900이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그걸 쓰려고 그래요. 아니 줄을 치든가.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2가 2개고 5가 2개잖아요. 동그라미 2개가 생기고 이렇게 곱하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 시간은 금방 예를 들어 4, 5, 8, 99 하면 머리 터지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공부를 시간을 많이 한다고 절대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팔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 무슨 시간 다 풀어버리 이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집에 가라 그래 제가. 너 집에 가서 이거 와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여기 동그라미가 뭡니까 이거? 어떤 11을 곱하기 2가 2개니까 2, 5, 2, 5 이렇게 되면서 5가 2개니까 5 곱하기 5가 돼서 약분돼서 4 곱하기 11이니까 44 이렇게 나오죠. 이거 머릿속 그냥 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되죠. 그 핵심적인 게 여기 있어요. 5학년 때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런 게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에 막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서 새벽 1시까지 한다고 잘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팔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오래까지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수학 공부만 하고 뭐 이거 말겠어요. 물론 수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하게 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에 막 2번, 3번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원다음에 한 번만 와도 저희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 근데 처음에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구단 하기 전에 덧셈과 곱셈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구단 나오기 전에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게 단지 이게 숫자가 작은 거에서 나오죠. 이거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면 2 곱하기 4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죠. 뭐 20, 24 곱하기 4 곱하기 25 그리고 이거 나와도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2개만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학년 때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애들이 몰라서 그러지. 근데 그거를 터득하게 되면은 숫자가 바뀌고 이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문자로만 바뀌어요 이제. 그럼 인수분해 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애들이 잘 모르죠. 선생님들도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게 원리탐구에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원리탐구가 끝나고 애들이 머리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식 쓰는 건 당연히 식 쓰는 건 잘 되고 식을 또 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식은 왜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그냥 쓰라고 막 강요를 해서 절대로 안 씁니다. 본인이 써서 이로울 때 이렇게 써야지만 본인한테 좋고 뭐 이렇게 할래? 해봐라. 노동하고 있으면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냐? 그리고 안 한다고 그럼 해봐. 그러고 시간 더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돌아와요. 아 그래서 써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해결 그 써야 된다는 마음속으로 가져야지만 쓰거든요. 엄마들 아니면 몽둥이 전자가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안 되죠. 아까 했지만 천재가 정말 연계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초등학교 이것도 5학년 때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11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고 이렇게 1 곱하기 12 이거 개념이잖아요. 이거 2 곱하기 6 그다음에 3 곱하기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수 6개라고 써라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원래 개념에서는 1로 나눠보고 2로 다 나눠보잖아요. 나눠 떨어지는 걸 하는데 이렇게 해서 찾는 것도 훌륭한 방법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1 곱하기 3,600, 2 곱하기 1,800, 3 곱하기 1,200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다 깨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과정이 이제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본인들한테 이제 같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인수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합하는 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쉬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식을 알아야지만이 애들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당연히 줄어들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인데 나오면 다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그 푸는 방식이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써먹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공부를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게 돼 있고요. 그 방식 쓰지 말라고 해도 그 편리하게 그렇게 써요. 그런데 왜 다 문제를 왜 문제를 많이 풀리게 하고 뭐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래서 내가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님들 애들 노동자 만들지 마세요. 가장 큰 애들한테 힘들게 하는 가장 큰 거는 물론 학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애들 막 지어놓고 어떤 데는 10시간씩 공부를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노동부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도 8시간 해야 되고 그런데 무슨 10시간이야. 그리고 또 공식 외우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외우세요. 가방서 가버리라 그랬어요. 공식은 없습니다. 거의 근해 공식 정도가 지금 대부분 다 머릿속에 식을 잘 쓰게 되면 머릿속에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럼 머릿속이 잘 돌아가야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처음에 학원 왔을 때 영재원의 목적을 두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럴 때. 근데 어느 정도 쭉 가면 잘해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재원 시험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반쯤 합격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합격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걸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고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그 영재들이 어떤 것도 영재냐 하면 어머니 막 아까 여기 숫자도 안 쓰고 식도 다 나오면 영재인 줄 알았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외워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영재들은 딱 보면 약간 느릿해요. 제가 보는 영재는 달라요. 약간 느릿하고 엄마는 뭐 답답하고 속이 뭐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재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저는 이거 딱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질문 안 해도 내가 다시 풀어줘요. 왜냐면 얼굴색이 바뀌니까. 못 풀었다는 거, 이해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또 다시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제가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산에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문제도 산에 올라가서 문제를 많이 만들고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애들도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앉아서 계속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해서 풀고 걸어가다가 아니면 어떤 경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서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이거 현실과 연관되는 문제들이어서 이거 뭐 노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쉽게 금방 해요. 그리고 뭐 몇 개 안 되니까 해결하고 이걸 통해서 크게 돼 있는 전람회장 만들 때 다 이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예를 들어 또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 문제를 보면 교재 내용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외워서 이거 5개니까 이걸 외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도 A4, A4, 1이 나오죠. 이거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삼각형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80도 이렇게 풀어요. 그럼 다른 데 동그라미 이렇게 쳐지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또 애들이 싹 쳐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삼각형 하나 여기는 각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삼각형 하나에 사각형 2개구나 하나구나 그래서 540도 여기까지도 이거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또 동그라미를 쳐요? 제가 다 그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어떨 것 같냐? N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 모양의 N개의 꼭지점 값을 얼마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럼 여기는 다 무용지물로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들 딱 봤을 때 이거 문제 나오면 쉽네. 뭐 풀겠죠. 이거 좀 약간 어렵네. 여기 모르겠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문제 풀 때 앞으로 N개로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원리 탐구할 때 이거 시험에 나와 그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 앞으로 계속 써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걸 활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외곽의 합이 360도라는 게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래서 요 5개 중에서 요 밑에 있는 각을 다 빼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각이 뭐냐면 외곽의 2배예요. 360도의 2배거든. 그러니까 7개니까 7 곱하기
180에서 빼기 360도에서 2개를 빼니까 108 그렇게 나오잖아요. 처음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저거 푸는 거 저 너무 많이 쉽게 풀리잖아요. 여기에 가면 약간 어려우니까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여기 5개죠 우리가 여기 5개 여기가 7개죠. 하나, 여기 5개 하나, 둘, 셋, 7개가 7 곱하기 180 빼기 36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540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똑같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n개로 가면 n 곱하기 180 빼기 360 곱하기 2 하면은 n 이렇게 나오겠지.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n만 처음에 이렇게 공식 쓰라 안 해요. n 184개 되죠. 이렇게 하면서 요 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서 그거 다 풀어버려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죠. 그 문제 다 풀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문제 열심히 했다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공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풀어야 잘 풀리고 이 식은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공부 잘하는 말이 없어도 공부 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볼 것도 없이 좋은 식습니다. 과정이시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量줄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식을 잘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각 다양성하고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서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고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바뀔 때 어떻게 풀까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 과정에 꼭 필요한 단계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서 막 공식을 외워가지고 예를 들어 삼각형의 넓이를 그 일반인 삼각형 넓이를 내라고 그랬더니 헤론의 공식 탁 치고 탁 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어버렸어요. 그 헤론 공식 증명할 줄 알아보려고 모르는데요. 그럼 쓰지 마. 그래서 빵점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나오는 과정들을 다 한다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그 과정에 도달할 수 있어야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거 외워가지고 하면 중간에 다른 식이 나오면 어떻게 듣 겁니까? 못 듣지. 그래서 학년이 꼭 그 단계를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 단원 테스트라든가 철저한 최종 마무리를 해서 그동안 배웠던 잊어버립니다.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자기 거와 세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도 잘 써야 되지만 마무리를 잘해서 자기 거와 만드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 시간적인 효율이 돼요. 막 강의를 여러 번 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번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한 번 강의를 듣고 본인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틀린 거 오답노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고요. 시험 볼 때 애들이 시험 점수 높게 하려고 공부를 막 마지막에 막 초치고치 해요. 그럼 집중력이 생겨요. 시간의 집중력이라든가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높여야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지 문제를 많이 풀고 강의를 많이 듣는다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것만 여기서 할 뿐이지 그런 여기 와야 될 필요가 없을 때 집에서 다 숙제를 해와야 되죠. 그래서 의무는 숙제를 해오는 거라고 해요. 만약 숙제 안 해오잖아요. 제가 남겨놓고 숙제할 때 못 가게 만들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얘는 숙제를 안 하니까 못 갑니다. 한 2번 정도 안 해오면 못 가 잡아놔요. 알아서 해라. 엄마들이 이제 그러면 오케이 하면은 조개와 같이 붙들어놔요. 그렇게 해서 숙제를 일단 해오지 않으면 다른 날 해결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숙제를 집에서 해오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연역적인 문제 제왕이라는 게 뭐냐면 시기 없이 다만 이렇게 쓰는 것은 역효과나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노동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선행 아까 얘기했지만 쓸데없이 막 간다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선행 수업을 아까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 밑에 있는 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학원에서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술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석 몇 바퀴 돌고 나면 저 밑에 게 다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 바퀴 돌고 나서 수학이 어려운데 스푸잘 가버려요. 돈만 다 깨고 시간 다 깨먹고 그렇게 하는 이유 차라리 중등부 심화 과정을 통해서 다지고 다져서 고등학교 한 발에 치고 나가는 게 훨씬 그 효율적인 뿐만 아니고요.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 모든 면에서 이득이에요. 그럼 빨리 가서 뭐 할 겁니까? 물론 이제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적분 끝난 애들 저희 학원이 있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거 가능하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는데 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막 쓸데없이 공식어 외워가지고 막 쓰고 막 고등학교 용어를 쓰는데 애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와서 막 건너 들어가고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그거 증명해봐. 모르는데. 근데 그건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대 간다고 해가지고 막 사는 걸 가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밑에 부분 차곡차곡 쌓아서 천천히 가면 걔들 다 추월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쓸데없는 문제는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시대 중에서 내가 못 나가게 하는 경시대도 있어요. 내가 뭐 여기서 촬영 중에 막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대성 타왔다 해서 내가 칭찬 약간 해주는데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러거든. 노동은 또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재교육은 이제 저희 학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냐 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재고라는 과학고 학년이 올라가서 공부를 양이 거의 8분 동선이 넘어가면 서울대 영재고 들어가는 애들은 서울대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 애들이 공부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여기는 탐구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앞으로 그 보고서 쓰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8년도에 서술형 대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영재교육 합격자는 뭐 볼 것도 없이 시험을 잘 씁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주 해박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새로운 문제 나오면 다 풀어내거든요. 공식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공식 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는 이제 빨리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천천히 이렇게 오면은 충분히 하니까 좀 빨리 오셔서 천천히 그리고 학년이 그렇다고 해서 중학생들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있냐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배운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와 있는데 그게 삼촌이 가라고 그랬어. 삼촌이 미국에 있다 미국 교수가 돼가지고 와서 물어봤대요. 학원 어디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르쳐주면 인터넷 쳐보라 그래서 여기 오는 애가 있어요. 그 조카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늦게 오더라도 하여튼 좀 빨리 오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